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도입니다. 예, 최영동 멘토님은 유혹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십니까? 참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친했던 것 같은데 요새 좀 세상이 좀 험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많이 좀 맞습니다. 각박해진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뭐 친하게 지내려고 다가가도 사생활 침해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손쉽게, 예전에는 뭐 이사 오고 나면 떡 한 개라도 나눠주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뭐 지역 사회에서 타인과의 연대감을 느낀다면 심근경색이죠. 거기에 대한 위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이웃분들과 좀 더 친해지길 바라면서, 혹시나 이웃이 없다 그러면 저나 아니면 최영동 멘토님과 같이 일촌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막상막하 투맨쇼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히든카드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뉴스 한번 보셨는데요. 외국인 그리고 환율이 오늘 큰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최영동 멘토님 멘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뭐 오늘 또 생각 외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너무나 좋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그러니까 전일자의 외국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자의 상승 흐름들을 발생을 시켰던 주 요인들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전일자의 다우 쪽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택 지표 자체가 워낙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예상치들이, 그러니까 전월치가 53포인트였고요. 시장의 예측치 자체도 53포인트였음에도 불구하고 55를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의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발생을 좀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원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독일, 프랑스가
베를린에서 이제 사자 이제 외무장관 회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확정적인 대답들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함으로써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 같은 경우는 그런 악재 요인들이 많이 좀 희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1,751억 원의 순매수 수준을 보여줬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21선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그 와중에서도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좀 유입을 시킴으로써 시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쪽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2,050포인트 그리고 지난주에 금리 인하 발표에 의해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다시 한번 지금 탄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차트를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차트에 좀 모양새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2014년 2월 달입니다. 195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20포인트를 좀 21선 자체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외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었다는 점이겠죠. 과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상당 부분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흔들렸던 기억들을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러한 조정 흐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정책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향후 하반기에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능동적인 힘 자체가 워낙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2050포인트가 기존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서울경제 막상막하 투맨쇼를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외적인 부분은 상당히 잘 풀이해 주셨는데요. 국내 시장 여건, 오늘 키워드, 환율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외국인으로 인해서 이끌어왔던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그럼 이 외국인 자체가 꾸준히 지금 매수세를 거둬들임으로써 예전에 지금 앞서서도 청록 멘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50포인트가 저항권 움직였다면 그 저항권 움직이면 어떤 매물이 있었죠? 바로 펀드형 매물이 있었고 거기에 바로 자문형 랩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 물량이 지금은 소화가 다 끝난 상태예요. 펀드 물량은 남아있지 않다. 초기 설정 자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라고 예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외국인에 의해서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이 이끌어가는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연기금이 큰 매수세를 조금 보이면서 지금 873억 원이죠. 연기금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시청자분들, 우리가 연기금의 매수세라고 하면 어떻게 성격을 알고 있죠? 자, 연기금은 절대로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연기금은 그리고 가치적인 부분을 보고 그리고 PR 밴드로 봤을 때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 아니면 자산주 종목군 이런 개별주에 대한 종목군에 대해서 매수세를 크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왜 지수상에서 표현됐을 때 지금 포인트에서 연기금이 들어왔을까를 좀 더 의구심을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리 자체는 고점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는 절대 고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연기금을 비롯한 바로 기관의 매수세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는 글로벌 증시에 그중에서도 이머징 마켓에 불어오고 있는 바로 외국인 자금 유입 자체가 기본적인 바탕에 우리나라의 PR 밴드라든지 아니면 PB의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박수권 돌파 흐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외국인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아있겠지만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결국에 8월 말
그리고 9월 초에는 휴가가 끝나는 기간이죠. 그때는 큰 폭의 상승세가 우리나라 증시에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군은요, 현재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요. 하지만 주도주는 정해져 있죠. 그 주도주는 바로 외국인 섹터를 좀 더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항상 신고가를 가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이 한 번 더 갈 수 있다. 대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조선주는 꼭 피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위아 되겠네요. 예, 현대위아, 잘 올라갔지 않던 주식이, 그리고 비싼 주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또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도 멘토님? 예, 오늘 굉장히 놀랍습니다. 6.85%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승했었던 요인들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새로운 신공장 증설이 좀 화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충칭입니다. 그리고 허베이에 공장을 2개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오늘 상승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보도가 된 바와 같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의 신공장 증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이제 3개의 신공장의 증설이 됨으로 인해서 현대위아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액의 변화가 상당 부분 시장에서 호응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6.85%의 상승 흐름들, 그리고 역사적인 거래량 동반은 일정 수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이제 업종 내의 탑픽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번 좀 바통을 좀 이어받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위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자체는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는 성격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러한 이제 신공장 증설이 됨으로 이제 기계 매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매출액의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는 아무래도 확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18만원대에서 21만원대까지 급상승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형주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요, 일정 수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게 되면 차익성 매물들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따라 들어가는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일자 시초가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자의 6.85%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작년 11월 달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20만원대를 오늘자에 굉장히 좀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한 이후에 상승 돌파를 좀 보여줬습니다. 주봉과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과연 이 종목으로 인해서 시장의 주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현대위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조금 더 시장에서 점검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이 돌파가 됐다라고 해서 무서워하시기보다는 향후 이 현대위아가 시장의 지위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현대위아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고가다라고 해가지고 부담스러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점검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종목보다도 좀 우수한 결과를 좀 나타낼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때, 현대위아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큰 폭의 연기금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종목군이었고, 기관이 대부분의 매수세를 독차지하면서 크게 시장을 올리는 분위기였죠. 자, 여기에서 기관의 성격이 나타나는데요. 올릴 때는 급하게 못 따라잡도록 올리는 게 바로 기관의 심보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위아 공장이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1, 2, 3 공장이 있는데요. 주말에 강연회를 다녀왔을 때 그때 현대위아의 직원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만큼 현대위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조도 직원분들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은 주가의 상승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기계 매출 자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멕시코라든지 중국에 들어가는 공장 이 세 개의 총 기계 매출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본다면, 향후에 6천억 가까이 매출에 추가적으로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맥시멈적인 자료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대위아는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회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공장 증설을 함으로써 중국이라든지 멕시코, 환하고 또 관련이 없는 구간이죠.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뭐 달러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의 영향도 생각보다는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거기에 저도 한 표를 더 동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제과죠. 예, 맞습니다. 롯데제과도 오늘 또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때까지 뭐, 거래량도 없었던 종목이었고, 하지만 오늘 이 8%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동 멘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앞서서 현대위아를 보시면 좀 놀라셨다고 하게 되면, 아마 롯데제과를 보셨으면 좀 까무러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32만원 초고가 주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이제 1900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에는 사실 좀 힘든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의 시장 대비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는 부분들은 시장이 좀 변화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롯데제가 8.51% 상승했습니다. 무슨 이제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도 아니고요. 대형주가 8.5% 상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자체가 매출액이 14.7%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죠. 영업이익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62.5%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매출액의 변화는 상당 부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62.5%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롯데제과라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많이들 소비하는 과자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과자를 어느 정도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본적인 요인들은 뭘까요? 원재료에 대한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발목을 잡았었던 워낙 강세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율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원론적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의 최근 들어서 주가가 150만원에서 230만원대까지 월봉상이겠죠. 월봉상으로 150만원에서 230만원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정부 정책 쪽의 내용들이 이제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배당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롯데 그룹이 가지고 있는 순환 출자 고리를 좀 깨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롯데제과가 가지고 있는 롯데 그룹 내의 지위 자체가 롯데 호텔을 제외하고 나서 두 번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최근에 삼성전자의 순환 출자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던 내용들과는 좀 일맥상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주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정도만 보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롯데제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한 가지 좀 빼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쿼터 실적이 좋은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국내 실적은 좀 상당히 좀 미미했지만 해외 법인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과회사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오히려 해외 쪽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아우러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롯데제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요. 신고가 갱신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그런 이제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 회사가 조금 더 볼륨 자체가 커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주가 자체는 끊임없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들, 그런 신호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낸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도 순환 출자 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자, 국내에는 과대 포장이라든지 이런 과제 회사들이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만큼 또 소비자와 벽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과자가 너무 비싸졌죠. 사실 너무 비싸졌고, 우리가 지금 해외 매출, 바로 라하트라는 카자흐스탄의 바로 초콜릿 1위 업체입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지금은 상당한 매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이 기업을 PER 7배 지금 롯데제과에서 인수를 했답니다. 그만큼 상당히 저렴할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더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식 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7월 22일이었죠. 롯데 계열사 주식 이동 내역입니다. 자, 롯데 역사, 롯데닷컴, 롯데푸드, 롯데리아, 한국후지필름이 들고 있던 롯데건설에 대한 주식을, 자, 호텔 롯데가 매입을 하죠. 그리고 롯데리아와 대원기획이 들고 있던 롯데알미늄을 다시 롯데케미칼이 인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롯데 상사가 들고 있던 롯데리아를 바로 롯데칠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롯데카드가 가지고 있던 롯데칠성 음료에 대한 주식을 다시 한번 롯데제과로 매입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가요? 바로 음식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통에 대한 부분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롯데제과, 롯데리아 이쪽은 이렇게 가고 롯데칠성이 이렇게 가고 나머지 쪽은 유통으로 빠지고, 그런 구조가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후계 구도에 의한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라고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자, 유통보다는 음식료 쪽이 좀 더 지금 시장이나 아니면 지금 잉여금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나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여유금이 많이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100만 원이 넘죠. 자, 그리고 롯데제과가 상당히 비쌉니다. 자, 황제주들도 달려가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좋다는 거고, 롯데제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는 게 저희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이네요. 유일하게 웃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예. 현대중공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앞에 두 종목과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맞습니다. 종목이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두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칭찬 일색으로 좀 끝났다고 하게 되면,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 섞인 내용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강세 흐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은 웃을 수만은 없지 않은 하루를 좀 보내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43,500원입니다. 마이너스 1.37% 하락함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 화답하지 못하는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비단 이제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조선업종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적인 부분들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3년도 6월 달에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2.21%, 작년 동기 대비죠. 2.21%. 근데 올해 2014년도 6월 달 이 쿼터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좀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8.62%로 정말 직각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주가는 뭐죠? 실적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향후 3분기, 4분기에 과연 현대중공업이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의 우리나라 산업에서 조선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3사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까지 하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시장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조선, 중국이 1위 업체로서, 1위 국가로서 좀 발돋움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질보다 양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쪽은 질과 양을 다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수주 1위를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그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서 가격적인 부분들이겠죠. 실질적으로 마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고가에 대한 수주가 아니고 과거에 이제 GS 건설주들이 보여줬었던 저가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2분기뿐만 아니고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현대중공업이 보여주고 있는 역배열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 부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 잡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종 앞서서도 이제 이상로 멘토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업종은 피하자라는 말씀을 좀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동감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닥에 대해서 오늘 최저가입니다. 14만 1천원이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역배열에 대한 흐름들을 동반 상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을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 부분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향후 조선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점을 지금 당장 잡으시기 턴어라운드 시점 자체를 당장 잡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신뢰도가 높여가는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멘토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 게 바로 저가 수주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으로 안 되니까 계속적인 중국은 저가 수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다들 저가 수주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가 수주로는 안 됩니다. 가격 경쟁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기술로 이겨야 되는 나라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12조 8,1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조 1,0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이 영업이익, 바로 마진이 앵꼬가 났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현대중공업, 비단, 지금이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건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ELS가 잡혀있는 종목군들은 더욱더 빠지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 ELS 마지막 물량이 12만 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더 저는 터치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자리도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좀 더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지금까지 봐주셨던 분들 살았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들고 있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조선주는 확고한 신념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여기까지 한번 봤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멘토분들은 어떤 수익률을 거두셨는지 수익률 점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하나마이크론 종목을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죠. 오늘장 매수가 7,850원에 편입 성공했고요. 영원무역 목표가를 기존 52,000원에서 5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최영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한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현대제철이 오늘장 1.29%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박통형 멘토가 어제 히든카드 종목으로 이마트 추천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남은우 멘토의 금호석유는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여기에 정동우 멘토가 강원랜드 종목을 시세 탄력 둔화로 인해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웅 멘토가 막상막하 투매쇼에서 하차를 하게 됐는데요. 포트폴리오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비쿼스와 남선 알미늄은 각각 목표가와 손절가를 설정해 준 후 짧은 박스권 대응 전략을 주셨고요. 중앙백신은 강력 홀딩 전략을, 하이텍팜은 목표가와 손절가를 각각 하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역시 정동훈 멘토와 이상로 멘토가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위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2.4%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이상로 멘토의 영원무역이 19.6%를,
4위는 또다시 정동훈 멘토의 한국전력이 18.1%를 기록하고 있네요. 5위는 이상로 멘토의 DNA링크가 10.6%로 여전히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 유니테스트가 47.6%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누적 수익률에도 변동이 생겼네요. 2위로 살짝 밀려났던 정동훈 멘토가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장 누적 수익률 93.8%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87.1%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3위는 김지웅 멘토와 박종형 멘토가 29.3%로 공동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삼화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든든한 히든 카드가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오늘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AS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분 좋다, 그죠? 기분 좋고, 제가 뭐 지금 출연했는 게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아시죠? 안 된 기간 중에 그래도 뭐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더 일찍 출연했으면 좀 더 높은 곳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멘토님 어떡할까요? 팔까요?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보십시오. 자, 신고가가 오늘 가는 모양이고,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차트가 모든 것이 대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차트는 일종의 보조지표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종합적인 부분, 트렌드적인 부분, 그 업황적인 부분, 그 실적까지 남김없이 봐야겠죠. 거기에 활용점정을 찍어주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자, 실적으로 올랐던 주식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원화에 대한 강세 자체를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났었고, 자, OEM에 대한 의류 패션 분야, 어떻죠?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하지만 곧 이 뉴스가 나올 겁니다. 어떤 뉴스냐고요? 바로 한류 열풍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입는 옷을 따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곧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호재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뭐 이평선을 지금 띄우고 그냥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거의 뭐 3일선 이평선을 맞추어서 올라가는 모습일 것 같은데요. 현재는 강세 국면에 들어섰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여전히 익절가죠. 익절가는 48,000원을 대응을 하시고,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여유롭게 즐기시자. 어차피 익절가는 높여놨습니다. 지금은 수익에 대해서 좀 더 즐겁게 운동하시면서 즐기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한 개 봤으니까 또다시 오늘 가장 하단에 있는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이 참 이평선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참 누가 만져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강강술래 하는 표정이죠. 옆으로 쫙 펼쳐질 수가 있을까요? 자, 누군가는 지금 계속적인 만짐을 밑에서 받아준다는 거죠. 안 받아준다면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만져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관이 조금씩 만져주는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외국인도 같이 동참을 하고, 지금 개인도 조금 섞여 있는 혼조된 양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냐 하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자리 싸움을 하는 단계죠. 그래, 거리랑 한번 크게 바뀌는 모습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고, 외국인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맥점 자리다. 자, 그럼 이 36,000원 자리가 맥점.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건설주가 올라가고 있죠. 건설주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아니면 빌딩을 짓고요. 자, 그 빌딩이나 아파트 걸어서 올라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LG 오티스, 송산,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자, 점유율 높은 곳 세 군데입니다. TCF 그룹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 현대 엘리베이터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카드 어떤 종목이 있는지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지주사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LG전자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LG 하우시스입니다. 네. 놀라셨습니까? 놀라신 것 같아요. 힌트가 너무 쉬워서. 자,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도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실적인데요. 자, LG 실크론, LG MMA, 그리고 LG CNS, 서브원, 루셈, 이 비상장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2013년, 2014년, 실적이 그렇게 좋아진 부분은 없다, 그죠? 여전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직까지도 참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비상장 회사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딱 눈에 띄네요. 자, LG CNS 보겠습니다. 빨강색 네모. 자, 2013년에 영업이익이 34억이었는데, 2014년 2분기 지금 71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LG CNS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업체죠.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 자, LG CNS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죠? 다른 업체들은 비등비등하니까 그 중에서 한 개 잘 나가는 거, LG CNS. 가치적인 부분으로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그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LG전자 사업부별 매출 추이입니다. 자,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요. 영어니까 어려우시죠? 제가 한글로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E. 자, TV 부분입니다. TV 부분이 어떻다, 그죠? 1분기보다 2분기가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 두 번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자, MC 부분입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입니다. 자, 3,400억 원이었는데 2분기에 3,600억 원을 기록하는 모습. 자, 핸드셋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밑에 홈 어플리케이션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A, 마지막으로 에어 컨디셔너. 자, 에어컨에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자체도 지금 1220억에 1635억으로 매출은 다 늘었다, 그죠? 자, 회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약하지만 나머지 가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발전되는 모습. 자, 플러스 알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LG 하우시스인데요. LG 하우시스 건자재 시장에서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 열풍 안에서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대형주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회사는 잘 없다, 그죠? 10%대, 15%대. 자, LG 하우시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LG 하우시스 지금 19만 8천 원. 고가. 잡기 힘들다, 그죠? 잡기 힘들죠? 그러면 제가 오늘 들고 왔던 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걸 너무 사고 싶은데 잡기 힘들다. 주주 현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주현황 보시면요. 자, LG아웃시스의 지분을 33.59%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자, 같이 히든카드 보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LG. 제가 LG전자로 수익 내드렸죠. 그리고 LG 이노텍으로 수익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LG U+로 오늘 수익 내드렸습니다. 남은 거 지주사, LG는 길게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차트, 시간 관계에서 차트는 조금 생략하고요. 매수가는 68,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7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소형주, 중형주의 단점은 뭘까요? 많은 금액으로 종목을 살 수 없다는 거죠. LG, 자신있게 권해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으로 사셔도 티 안 납니다. 큰 금액으로 사셔도 티 안 나니까. 자, 1차적인 목표가 73,000원까지 한 7%, 8%거든요. 1억 투자하시면, 자, 일주일 안에 700만원, 800만원이 확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LG 기대하시고, 지금까지 이상로 멘트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고요. 자, 오늘 1.29%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78,500원입니다. 제가 매수에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77,3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률로서는 1.4% 조금은 좀 다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라는 성격을 좀 감안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며칠만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성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제철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어떠한 내용들이죠? 자, 어느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의 격언이 있습니다. 인기의 뒤안길에 매수를 가담을 하자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의 철강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언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최근의 실적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9,000원, 75,000원 기록을 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핵심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째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전혀 21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21선을 탄탄한 지지력을 발휘해주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8만원대를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87,000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 막상막하 투매쇼를 통해가지고 단순하게 종목들을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인 부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히든카드 어떤 종목인지 한번 히든카드를 보면서 키워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전방산업의 호황입니다. 자, 두 번째 신개념 저장 장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실적 정상화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키워드 첫 번째 말씀드렸죠. 반도체 시장의 정상화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전방산업입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삼성전자 나왔습니다. 자, 그 밑에 어떤 내용들이 있죠?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자, 이 양사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 3분기에 대비해서 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 잘 기억하셔도 좋고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시장 점유율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두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하부에 딸려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가요? 시장의 위치를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지금서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저장 장치입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SSD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기존에 많이들 사용해 계시는 저장 장치가 하드디스크였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의 추세는 SSD. 상당히 조금 눈에 보시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워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부팅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느려집니다. 하지만 이 SSD를 사용을 하는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른 부팅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인 내용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SSD는 반도체를 이용한 저장 장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만큼의 속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SSD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히 몇 년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됐었던 제품들인데 그동안에는 상용화라기보다는 워낙 가격 자체가 고가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생활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인텔, 샌디스크, 도시바 이러한 기업들이 앞다퉈서 출시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보편화되는 그러한 시발점에 놓여 있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2014년도에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7,996달러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예측치가 11,119억 달러로 어떻습니까? 거의 30%, 40%의 증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올해 또는 내년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SSD는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는 저장 장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기저효과, 실적의 정상화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 12월 달 결산을 한번 보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어떻습니까? 11억. 자, 2014년도 12월 달 769억. 뭐 이런 기업이 있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3월 달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자, 2014년도 1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권, 여전히 마이너스권입니다. 투자 적격 업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입니다. 46억 원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3분기, 4분기 실질적으로 IT 기계에 대한 호황기가 하반기에 잡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영업이익에서 보여줬던 상승 전환이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죠. 워낙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카드는 STS 반도체입니다. 자, STS 반도체입니다. 오늘자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자체가 상당 부분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34%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이 차트만을 보고 얘기를 하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분봉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시간 어떻습니까? 오전장에 발생을 했었던 저가 내용들로 좀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오히려 시장이 마감이 됨과 동시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봉상에 대한 움직임 어떻습니까? 망치형에 대한 캔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2050원대에 보여줬던 저가 매수세가 이러한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5일선, 21선 이평에 대한 내용들이 정배열로 진입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다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직전 고점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격인가요? 3,500원입니다. 이 3,500원 자체를 강력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위로는 매물대가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잡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 그리고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이 종목에 투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흐름들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자의 흐름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들은 3,250원 정도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체는 일단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4,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4,000원대를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작은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손절가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자, 손절가는 3,050원입니다. 22선 자체를 하향 이탈하는, 최근의 저점 자체를 하향 이탈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손절가 필히 지키셔가지고 이 종목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동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죠?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시청자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현님 한마디 하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께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 늘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테니까요. 저희 막상막하 투매쇼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마지막 인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내일도 수익 내러 오세요.